남미 어딘가 금으로 가득한 신비의 도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곳을 엘도라도, 황금의 땅이라 불렀죠. 전설에 따르면 그 도시의 왕은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온몸에 금가루를 바른 채 신성한 호수에 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호수는 그의 황금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에게 처음 기록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전설은 무이스카족의 실제 의식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즉위할 때마다 그들은 황금 의식을 치렀죠. 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호수 깊은 곳에 공물을 바쳤어요. 바로 여신이 산다는 과타비타 호수에서요. 무이스카족은 뛰어난 금세공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황금은 이웃 부족들과도 활발히 거래되었죠. 황금의 출처를 찾아 수많은 유럽인들이 탐사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1537년 곤살로 히메네스 데 케사다가 무이스카족 영토에 도달합니다. 그는 무이스카의 땅을 정복하고 막대한 황금을 약탈했어요. 왕궁과 사원은 텅 비었지만 전설 속 황금 도시는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과타비타 호수에 모든 황금이 잠겨있을 거라 믿었죠. 수세기 동안 호수의 물을 빼내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황금 도시의 비밀을 풀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호수는 아직도 그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 잡는 비법,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시리즈 들어보셨나요? 2016년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이 비밀로 시작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미스터리가 펼쳐졌어요. 2017년엔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이 나왔어요. 이건 일부였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죠. 2018년 말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시즌마다 더 어둡고 무서운 귀신들이 등장했답니다. 시즌3 고스트볼 더블 X는 6개의 예언을 다뤘죠.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방영되었어요. 두 번째 파트는 수상한 의뢰였고요. 그런데 2020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24화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대체됐죠. 할머니의 소원, 밀동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시즌4는 고스트볼 Z 어둠의 테마사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2022년엔 구묘기 귀도 테마사가 이어졌죠. 이 시리즈는 무려 70개가 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게다가 55분짜리 스페셜, 빛의 뱀파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티빙에서 어둠의 아이도 나왔어요. 2021년 12월 22일 첫 공개되었죠. 신비아파트의 세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답니다. 1978년 호주에서 젊은 조종사 프레데릭 발렌티치가 사라졌어요. 멜버른 상공에서 그의 마지막 교시는 정말 기이했죠. 그는 비행기 위 300m에 긴 금속성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소름 돋게 변합니다. 발렌티치는 엔진이 거칠게 돈다고 외치더니 그것은 비행기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죠.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17초간의 금속 갈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 비행기와 함께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대규모 수색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당국은 착각이나 불빛으로 추측했지만 그날 밤 UFO 목격이 여러 번 보고됐어요. 심지어 그의 비행기가 UFO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봤다는 주장도 있었죠. 목격자들은 비행기 근처를 맴도는 검은 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발렌티치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 했던 걸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멜버른 ATC는 발렌티치의 목소리가 매우 긴장했다고 기록했죠. 그는 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40년이 넘게 미해결로 남아있는 호주 역사상 가장 섬뜩한 사건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멜버른 ATC는 발렌티치의 목소리가 매우 긴장했다고 기록했죠. 그는 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40년이 넘게 미해결로 남아있는 호주 역사상 가장 섬뜩한 사건입니다. 베렌스텐 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아동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렌스타인 곰으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항상 베렌스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바로 만델라 효과라고 불리죠.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이 잘못된 기억을 공유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특정 세부사항일까요? 어떤 이들은 평행우주의 증거라고 말해요. 우리의 현실이 잠시 뒤바뀐 거라고요. 상상해보세요. 미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쓰기에 충분한 정도의 변화요.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우리의 과거를 조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부사항을 바꾸면서요. 베렌스텐 변화는 그저 한 예시일 뿐이에요. 현실의 작은 균열이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또 무엇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 바뀔까요? 1950년대 TV쇼에 기이한 동물을 들고 나온 남자가 있었죠. 그는 생물학자 이반 T. 샌더슨,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미지의 생물을 믿었던 게 정말 특이했죠. 그는 미확인 동물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비풋, 네스호 괴물 같은 존재들을 진지하게 탐구했어요. 소름 돋게도 그는 초자연 현상에도 깊이 빠져들었죠. 유령, UFO, 외계인,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어요. 지구 곳곳에 악마의 삼각지대를 연구하며 이상현상을 기록했죠. 이런 곳에서 시공간 왜곡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건 정말 놀랍죠. 과학계에선 비판했지만 대중은 열광했어요. TV에서 이국적인 동물과 미스터리 이야기를 끊임없이 풀어냈죠. 더 이상한 건 그가 소설도 썼다는 거예요. 테런스 로버츠라는 필명은 아무도 몰랐죠. 소설 속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샌더스는 과학자였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미확인 생물과 현상 탐사를 멈추지 않았죠. 그의 유산은 크립토조올로지라는 새 분야를 탄생시켰어요. 어쩌면 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샌더슨의 삶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죠. 그가 정말 찾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아직 몰라요. 1918년 거대한 해군 수송선 USS 사이클롭스호가 306명의 승무원, 승객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말 이상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배는 브라질에서 볼티모어로 1,800톤의 망간 광석을 싣고 가고 있었어요. 전쟁 필수품이었죠.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1918년 3월 4일 바베이도스였어요. 그 이후 어떤 무전이나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죠. 1차 세계대전 중이라 독일 잠수함 소행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독일은 공격을 부인했어요. 배는 사라졌지만 잔해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미 해군은 예기치 못한 폭풍 때문이라고 했지만 증거는 없었죠. 선장은 평판이 좋지 않았고 성격이 불안정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또 배는 과적 상태였고 이미 한쪽 엔진이 고장났다는 보고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306명의 실종을 설명하긴 부족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사이클롭스호의 자매선 2척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USS 프로테우스와 USS 네레이우스도 대서양에서 실종되었죠. 같은 경로, 같은 시기, 같은 미스터리.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이 배들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세 척의 배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베르무다 삼각지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배들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세 척의 배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베르무다 삼각지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요? 여러분, 코스타리카 정글 속 믿을 수 없는 비밀을 아세요? 바로 라스 볼라스 대 피에드라 거대한 돌 구슬들이에요. 이 구슬들은 직경이 5m, 무게는 최대 15톤이나 나가죠. 수백 개가 코스타리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1930년대 바나나 농장을 개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죠. 완벽한 구형이라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놀랍죠. 고대 니키스 문명이 만들었다지만 당시 기술로는 상상 이상이에요. 정확한 목적은 아무도 모르고 추측만 무성하죠. 여기서 이상한 건 일부가 특정 배열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천문학적 관측을 위한 표시처럼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태양계나 천체 움직임을 상징한다고 믿어요. 정말 소름 돋는 건 구슬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부가 꽉 찼는지 비었는지 알 수 없죠. 더 놀라운 건 구슬을 파괴하려는 시도도 많았다는 거예요. 안에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대요.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비밀은 여전해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완벽한 구슬들을 만들었을까요? 아직도 정글 어딘가에서 새로운 구슬들이 발견되고 있답니다. 이 돌 구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지중해의 섬 사르디니아에는 고대 비밀이 숨겨져 있죠. 바로 청동기 시대의 수수께끼 누라기 문명입니다. 이들은 누라게라고 불리는 거대한 석탑 7,000개 이상을 건설했어요. 기원전 1800년부터 지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는 그리스에서 미케네 문명이 번성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이 문명의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하는 거대한 돌덩이들 뿐이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일부는 이주했다고, 다른 이들은 토착 문명이라고 말해요. 누라기 문화는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여전히 돌 속에 갇혀있죠. 누라게 건설은 기원전 12세기에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건축을 중단했을까요? 이들은 페니키아인, 그리고 로마인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 신념은 사라져버렸죠. 이 탑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의 침묵하는 수호자처럼 서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단서를 남겼다면 어떨까요? 누라기 문명, 진정한 지중해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아직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자, 6600만 년 전 공룡과 함께 사라졌던 물고기가 있다고 상상해봐요. 모두 멸종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1938년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지느러미가 다리처럼 생긴 기이한 생김새였죠. 아무도 정체를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실러켄스, 즉 살아있는 화석의 첫 발견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경악했죠. 이 물고기는 4억 년 전부터 존재했으니까요. 우리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바다를 누볐던 생물인 거죠. 가장 소름 돋는 건 이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억 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유지했어요. 진화론의 예외랄까요? 원래 실러켄스는 폐어류, 사지동물과 더 가까운 어류입니다. 즉 우리 육상 척추동물의 먼 조상벌인 셈이죠. 이들이 다시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코모로 제도 주변의 깊은 바다였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 종이 발견됐죠.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숨겨진 세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는 우리에게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있어요. 수십 100m 이상에서만 살아서 좀처럼 보기 힘들죠. 느리게 움직이며 긴 수명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수백만 년 동안 조용히 바닷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심해에는 어떤 생물들이 잠들어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실러켄스는 그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화 장산범에서 한 가족이 버려진 소녀를 발견하죠. 하지만 이 소녀 평범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죠.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해져요. 장산범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전설 속 동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로 희생자를 유인하죠. 영화는 이 근원적인 공포를 기가 막히게 다뤄요. 숲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아이가 아니면 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솜씨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죠. 이건 서서히 가족을 편집증으로 몰아넣어요. 특히 잃어버린 딸을 필사적으로 찾는 엄마는 더욱 심하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이 생명체는 단순히 소리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흉내내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이용하죠. 사라진 아이와 관련된 반전은 정말 섬뜩해요. 이 영화는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심리 스릴러예요. 모든 익숙한 소리가 잠재적인 위협이 되죠. 영화를 본 후 모든 메아리에 의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